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의 인생 이야기 대전 정광설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혼자 사는 거 아니죠.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인간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죠. 특히 결혼해서 인생을 쭉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무엇이 나인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나가 세상을 살죠. 그 나가 너와 관계를 맺고 산단 말이죠. 함께 사는 세상이 되죠. 그랬을 때 어떤 기준으로, 누구 기준으로 사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사회는 사회의 기준이 있을 거고 문화적인 기준도 있을 거고 특히 부부들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고 사나 이런 생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셨던 분이에요. 60대 후반의 여성인데요. 명랑하고 밝고 그런 분이에요. 한동안 좀 우울하실 때였어요. 우울한 동안에 남편도 열심히 도와주고 자녀들도 엄마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또 약도 드시고 그러면서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 우울한 고비를 좀 벗어났어요. 오늘 오셨을 때는 아주 상당히 밝은 모습으로 말씀하시는데 좀 생각 밖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동안에는 우울하고 힘들고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이 안 하셨는데 오늘은 상당히 그걸 이제 극복하고 세상 밖으로 좀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울할 때 은둔하고 침체하고 혼자 있고 그러다가 마음이 밝아지고 그러니까 세상과 조금 전처럼 좀 접하면서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바깥어른하고 그런 얘기도 좀 하고 그러다가 상당히 큰 벽을 느꼈다 그래요. 한 40여 년 같이 살았는데 남들이 볼 때는 인고 부부라고 그러고 남편이 잘하고 그러는데 이제 며칠 전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내 남편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남편은 일밖에 모른대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아주 버는 돈은 그냥 전부 다 자기를 갖다 주신대요. 모든 경제활동 뭐 집안 대소사 다 믿고 맡기고 벌어갖고는 한 푼도 안 떼어먹고 다 갖다 주고 그거 봐서는 자기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진짜 사랑하는 것 같긴 한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전혀 말이 안 통하더래. 무슨 얘기냐? 이 부인은 우리가 일할 만큼 일했고 은퇴도 했고 연금 받으니까 먹고 살만은 하고 이제는 좀 쉴 때도 되지 않았냐? 더 나이 먹어서 힘들기 전에 여행도 좀 한 바퀴 돌고 인생을 즐기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 좀 쉬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전혀 일밖에 모른대요. 그러면서 굉장히 나한테 지극정성이래요. 그런데 이 부인 말씀이요. 나한테 잘하는 건가 아니면 자기 생각에 나한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건가 그러면 그건 나한테 잘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에 충실한 거 아니냐 계속 살아야 돼? 이런 생각까지 언뜻 들더래요. 누구 기준으로 사냐?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사회 경제적으로 힘써 일해갖고 다 갖다 당신한테 드리니까 이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받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아니면 당신 생각에 충실한 거야? 지난 중간에 나는 내 생각을 나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은 나의 드러나는 모습 말하자면 우리가 성품이라고 얘기하는 그거를 상대방은 나라고 인식한다. 40여 년 살아온 부인이 오늘 내가 지금 누구하고 살고 있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제 남편분도 잘 아니까 절대로 달리 맘먹고 아내를 힘들게 하려고 맘먹은 분은 전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죠. 상대를 기쁘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상대의 마음에 드는 상대의 생각에 입각한 내 기준을 세운 거냐 아니면 내 생각에 입각한 내 기준을 고집하는 거냐. 고집이라는 표현에 동의 안 하실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고집이고 집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일을 하는 건 참 좋죠. 아내에게 번 돈을 다 갖다 드리는 것도 참 좋죠. 근데 그게 아내가 원하는 바로 그것이 아니고 나를 만족시키는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그게 참 최선을 다한다. 나는 그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상대를 기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상대를 답답하게 만드는 게 되죠. 지난 시간에도 그 말씀을 드렸죠. 내가 나를 너에게 알리고 상대의 생각을 내가 알려고 노력하고 나의 기준도 아니고 너의 기준도 아닌 우리의 기준이 형성되어 가는 것이 부부로서의 삶이 아닐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스갯소리로 제가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등 긁어줄 때 내가 가려운 자리를 긁지 않고 상대가 자기는 여기가 가려우니까 자기 경험이 참고가 돼서 여기 가렵겠지 그러고 긁어주면 괜히 등 긁어주다가 핀잔 먹을 수 있죠. 등도 제대로 못 긁어. 거기 말고 그 옆에 조금 아래 조금 위에 짜증스럽게 반응할 수 있어요. 죽겠다고 긁어주니까 왜 짜증을 내? 부딪힐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경험하셨겠지만 가려운데 옆자리만 긁으면 짜증 납니까 안 납니까?
네. 나는 물어봐야 되죠. 어디? 여기? 위로? 아래로? 옆에? 긁어 달라고 한 사람 입장에서는 아예 거기보다 조금 아래. 내가 가려운 자리를 가르쳐 줘야죠. 그래. 아, 당신은 여기가 가렵고요. 나는 이쪽이 가려운데, 아, 당신 나하고 좀 다르네, 가려워. 그러면서 화합이 될 수가 있죠. 근데 내가 열심히 긁어주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 자리를 긁다가는 괜히 핀잔을 맞게 되죠. 특히 밀접한 인간관계일수록 내가 지금 지키는 이 기준이 누구 기준인가? 부부지간 같으면 이게 내 기준인가? 우리 기준인가? 그 기준의 중심은 어떻게 하면 상대를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상대에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당신을 만난 거였습니다.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항상 상대에게 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상대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양보해서 우리 기준이 세워지는 것이 바람직한 부부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 기준으로 살고 계십니까?